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전현직 장차관 4명이 줄줄이 구속된 문화체육관광부가 결국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블랙리스트 명단의 실체가 언론에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진 지 석 달 만입니다. 송수근 장관 직무 대행을 비롯해 문체부 실국장들은 예술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할 문체부가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일으켜 부끄럽다며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특검 수사 등을 통하여 우리 문체부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마땅히 감내하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주축이 된 논의기구를 만들고 관련법을 개정해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부당한 축소 폐지 논란이 있는 지원 사업은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지만 원론적인 대책으로 사태 수습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문체부 내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나 인사 방침이 눈에 띄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당장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조차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아 자격 논란이 일고 있지만 자신의 거취에 대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사과보다 먼저 이뤄져야 할 자체 진상 파악도 특검 수사를 이유로 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담당자가 많고요. 광범위하고 또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위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전체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장관 구속으로 사면 초과에 놓인 문체부가 여론에 떠밀려 진정성 없는 사과와 알맹이 없는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새해 첫날 기자간담회를 연 박근혜 대통령은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보도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런데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최근엔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주체가 박 대통령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칼끝은 이미 박 대통령의 턱 밑까지 다다랐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정부의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서면 보고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4년 하반기 대통령 현안 보고에 포함됐던 것으로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송경식 CJ그룹 회장과의 독대에서도 CJ 측의 영화 등이 좌편향됐다며 불만을 드러냈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놓고 박 대통령 측이 특검 조사가 임박해오자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전 실장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전면적인 부인보단 일단 밑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며 법리적 공방을 예고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진용 전 장관 역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대통령 보고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묵묵부답.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의 수싸움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유진현 전 장관이 조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쫙 얘기를 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실장이나 아니면 조윤선 장관한테 이제 전 장관이죠. 사표가 수리됐으니까 어떻게 나름대로 어떻게 압박 카드가 되리라고 본인이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유진용 장관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그 문제에서 제기 안 했을 대통령이 본인이 얘기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잘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정의감인 것 같아요, 저는. 저분이 예를 들어서 특별히 무슨 원한을 살 사람 없어. 물론 원한을 산다면 대통령밖에 없는 거잖아요. 본인을 자른 대통령밖에. 그런데 지금 얘기한 걸 보면 블랙리스트의 주도는 김기춘 전 실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이 어떤 형태는 자기한테 압력을 넣거나 직접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거를 본인은 밝히고 싶고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저는 얘기했다고 봐요. 특별히 본인이 이걸 얘기해서 본인한테 이익될 게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사실과 진실을 밝히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2시에 이제 특검의 참고인으로 소환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기가 중요하죠. 만약에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지 김기춘 전 실장으로 해서 불렀으면 그 전에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을 거예요. 뭐 비록 증거가 많다 하더라도 필요한 증거는 다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 끝나고 지금 온 상황이거든요. 뭐 본인은 개인적 사정이 있었다 그러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거는 지금과 조사받는 거는 김기춘하고 조윤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특검 입장에서는 국무회의 가가지고 직접 보고도 했으며 또 이 본인이 그 말을 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한테 이건 아닙니다 하다가 면직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에서 불러온 거고요. 아마 오늘 지금 얘기를 하면서 김기춘 실장이 주도했다는 건 중요하지만 듣고 싶은 거 특검이 듣고 싶은 거는 어디서 원천적으로 나왔느냐 예. 그 부분을 유진용 전 장관이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밑에 실무자들 통해서 예.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갖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예. 대통령한테 지금 칼날에 목이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대통령 이제 모 신문에서 지금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모 신문을 상대로 고소도 하고 이제 민사소송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신문 기사 내용이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된 거거든요. 예. 거기 내용에 따르면 지금 이 문체부 내 고위 공직자를 데려다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정례적으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 진술을 했다는 고위 공직자가 그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이거나 기한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결제 라인에 있다면 그 사람 말이 신빙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 그 고위 공직자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지시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정례적으로 보고를 했다고 그러면 대통령은 그 순간 보고를 받는 순간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인지를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리지 않았다면 묵인한 게 되고 묵인은 나아가서는 승인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 사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김 박사님 그 말씀에 조금만 보완을 하면 그 기사는 보고만 한 게 아니라 사실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시까지. 지시까지. 근데 지시했다는 시점이 2014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사의 핵심은 뭐냐면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 세월을 맞아서 문화계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출판 내지는 또는 뭐 예. 연극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으므로 그것을 5월 달에 지시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좌파들이 지금 세월호를 선동하고 있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 측에서는 나는 지시한 게 없다. 허위 사실이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증명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블랙리스트한 말은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정부 지원을 받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럼 과연 헌법재판소나 특검 입장에서 지시한 걸로 볼 거냐 아니냐는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봐야겠죠. 그런 문제까지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특검이라든지 여기에서 또 수사를 해보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조윤선 전 장관은 문체부 장관 꼭 해보고 싶어서 굉장히 조심하면서 살았다. 이게 이제 눈물까지 흘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영장실질심사 할 때 어지간하면 이 정도 얘기를 본인 얘기는 안 하는데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실질심사하면서 내가 구속을 피하기가 좀 어려웠구나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문체부 장관을 꼭 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꼭 내가 성사시키고 싶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듯하게 살았는데 눈물을 흘렸다 그러거든요. 그렇지만서도 이제 결국은 사건을 모르쇠로 일관했고 부인했던 측면에서 결국은 영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 사실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이 블랙리스트 수사가 그래도 제일 빠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조만간에 우리가 이 수사 결론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전현직 장차관 4명이 줄줄이 구속된 문화체육관광부가 결국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블랙리스트 명단의 실체가 언론에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진 지 석 달 만입니다. 송수근 장관 직무 대행을 비롯해 문체부 실국장들은 예술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할 문체부가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일으켜 부끄럽다며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특검 수사 등을 통하여 우리 문체부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마땅히 감내하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주축이 된 논의기구를 만들고 관련법을 개정해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부당한 축소 폐지 논란이 있는 지원 사업은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지만 원론적인 대책으로 사태 수습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문체부 내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나 인사 방침이 눈에 띄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당장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조차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아 자격 논란이 일고 있지만 자신의 거취에 대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사과보다 먼저 이뤄져야 할 자체 진상 파악도 특검 수사를 이유로 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담당자가 많고요. 광범위하고 또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위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진짜 그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 그 고위공직자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지시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정례적으로 보고를 했다고 그러면 대통령은 그 순간 보고를 받는 순간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인지를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리지 않았다면 묵인한 게 되고 묵인은 나아가서는 승인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 사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김 박사님 그 말씀에 조금만 보완을 하면 그 기사는 보고만 한 게 아니라 사실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시까지. 지시까지. 근데 지시했다는 시점이 2014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사의 핵심은 뭐냐면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 세월을 맞아서 문화계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출판 내지는 또는 뭐 연극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으므로 그것을 5월 달에 지시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좌파들이 지금 세월호를 선동하고 있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 측에서는 나는 지시한 게 없다. 허위사실이다.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블랙리스트한 말은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정부 지원을 받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는 얘기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럼 과연 헌법재판소나 특검 입장에서 지시한 걸로 볼 거냐 아니냐는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봐야겠죠. 그런 문제까지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리적 공방을 예고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진용 전 장관 역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대통령 보고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묵묵부답.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의 수싸움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유진현 전 장관이 뭐 조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쫙 얘기를 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실장이나 아니면 조윤선 장관한테 이제 전 장관이죠. 사표가 수리됐으니까 어떻게 이 뭐 나름대로 어떻게 압박 카드가 되리라고 본인이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유진용 장관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그 문제에서 제기 안 했을 대통령이 본인이 얘기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잘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정의감인 것 같아요, 저는. 저분이 예를 들어서 특별히 무슨 원한을 살 사람 없어. 물론 원한을 산다면 대통령밖에 없는 거잖아요. 본인을 자른 대통령밖에. 그런데 지금 얘기한 걸 보면 블랙리스트의 주도는 김기춘 전 실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이 어떤 형태로는 자기한테 압력을 넣거나 직접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거를 본인은 밝히고 싶고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저는 얘기했다고 봐요. 특별히 본인이 이걸 얘기해서 본인한테 이익될 게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사실과 진실을 밝히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2시에 이제 특검의 참고인으로 소환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기가 중요하죠. 만약에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지 김기춘 전 실장으로 해서 실체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장관 구속으로 사면 초과에 놓인 문체부가 여론에 떠밀려 진정성 없는 사과와 알맹이 없는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새해 첫날 기자간담회를 연 박근혜 대통령은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예. 뭐 보도를 보니까 뭐 이게 굉장히 숫자가 많고 뭐 그런데 저는 전혀 그건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최근엔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주체가 박 대통령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칼끝은 이미 박 대통령의 턱 밑까지 다다랐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정부의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서면 보고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4년 하반기 대통령 현안 보고에 포함됐던 것으로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송경식 CJ그룹 회장과의 독대에서도 CJ 측의 영화 등이 좌편향됐다며 불만을 드러냈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놓고 박 대통령 측이 특검 조사가 임박해오자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전 실장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전면적인 부인보단 일단 밑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며 불렀으면 그 전에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을 거예요. 뭐 비록 증거가 많다 하더라도 필요한 증거는 다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 끝나고 지금 온 상황이거든요. 뭐 본인은 개인적 사정이 있었다 그러지만 그거보다는 더 큰 거는 지금과 조사받는 거는 김기춘하고 조윤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특검 입장에서는 국무회의 가가지고 직접 보고도 했으며 또 이 본인이 그 말을 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한테 이건 아닙니다 하다가 면직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에서 불른 거고요. 아마 오늘 지금 얘기를 하면서 김기춘 실장이 주도했다는 건 중요하지만 듣고 싶은 거 특검이 듣고 싶은 거는 어디서 원초적으로 나왔느냐 예. 그 부분을 유진용 전 장관이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밑에 실무자들 통해서 예.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갖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예. 대통령한테 지금 칼날에 목이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대통령 이제 모 신문에서 지금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모 신문을 상대로 고소도 하고 이제 민사소송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신문 기사 내용이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된 거거든요. 예. 거기 내용에 따르면 지금 이 문체부 내 고위 공직자를 데려다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정례적으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 진술을 했다는 고위 공직자가 그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이거나 기한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결제 라인에 있다면 그 사람 말이 신빙성이 있을 거예요.